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동 심원장입니다. 오늘도 최신기출 모의고사 그 1교시 교재와 함께 풀어보는 문제풀이 요양보사 국가고시 1교시 그 두 번째 시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9번) 보기와 같은 학대 유형으로 옳은 것은 집으로 가는 길에도 걸음이 늦다고 밀어 넘어뜨리고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고 양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하고 발길질을 하였다. 1. 자기 방임 2. 경제적 학대 3. 유기 4. 신체적 학대 5. 정서적 학대. 자, 정답은요. 비교적 쉬운 문제가 9번으로 나왔네요. 정답은 4번 신체적 학대겠죠. 밀어 넘어뜨렸다, 구타했다, 발길질했다, 다른 말 필요 없이 바로 신체적 학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서요.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신체적 학대인 거 알고 계시죠? 자, 바로 넘어갈게요. 비슷한 문제입니다. 10번 보기와 같은 학대 유형으로 옳은 것은 집에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에이 꼴도 보기 싫은데 빨리 방에나 들어가지 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죽치고 앉아 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 1. 성적 학대 2. 경제적 학대 3. 방임 4. 정서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자, 정답은요. 네, 이 부분이죠. 에이 꼴도 보기 싫은데 이러면서 소리를 지른 거 네, 정서적 학대에 들어가겠습니다. 무시를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들어가고요. 자, 볼게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위 다 포함하는 거죠.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줬을 때 우리는 정서적 학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9번과 10번의 예시는요. 우리 교재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교재 예시 한번 볼게요. 저는 사실상 이 내용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시 중에는 노인학대 상담센터에 의뢰된 실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라서 진짜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요. 저녁 7시쯤 퇴근한 아들이 어머니를 찾았으나 시어머니에게 관심이 없는 며느리는 오후에 나간 시어머니의 귀가 여부를 모르고 있었대요. 빨리 어머니를 찾아오라는 남편의 성화에 집 밖으로 나간 며느리는 여기저기 수소문하고서야 공원에 홀로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대요. 자, 이 이야기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학대에 대한 예시를 책에서 봤었죠. 화가 난 며느리는 내가 놓친 애 때문에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어. 안 들어오고 뭐해요? 라며 고함을 질렀다. 정서적 학대죠. 쉬운 부분이죠. 집으로 가는 길에도 걸음이 늦다고 밀어 넘어뜨리고 우리 9번 문제에 있었죠?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고 양주먹으로 구타하고 발길질하고 그래서 정답이 신체적 학대가 됐었죠. 늦어서 집에서 늦게 저녁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이게 정서적 학대죠. 참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죠. 우리 이거 10번 문제에 있었죠. 다음날 타박상과 갑작스러운 감기 증세로 시어머니가 몸져 누워있지만 아무도 병원에 데려갈 생각을 안 했대요. 이거 역시 방임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지금 예시에서는 이게 9번 문제로 제가 시험 문제를 출제했고 10번 문제로 나왔지만 얘를 9번으로 쓸 수도 있고 얘를 9번으로 쓸 수도 있고 얘를 10번으로 쓸 수도 있고 이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다 내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며칠 후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방문한 작은 아들이 준 용돈을 다 써버리고 경로연금, 지금은 이제 기초연금까지도 다 써버리고 통장이랑 도장도 돌려주지 않았대요. 경제적 학대가 되겠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시어머니는 삶의 의욕이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대요. 이거는 자기 방임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짧은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보실 수가 있었어요. 이 예시들 한 번 더 기억하시고 학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1번 요양보호사가 허리가 불편한 남자 노인의 다리를 뻗게 하는데 기왕 만진 김에 다리를 주무르고 안마를 해달라고 할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를 중단하고 나가버린다.
2. 알겠다고 하고 안말을 해준다. 3.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4. 조용히 밖으로 나가 가족에게 전화하여 화를 낸다. 5. 무시하고 서둘러 마무리한다. 자, 정답은요. 네, 우리가 이러한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우리는 바로 문제의 정답을 알 수 있죠. 단호하게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한다 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시면요. 정말 당황을 하게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진짜로 성희롱을 경험해 보셨는지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느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희롱을 당해보면요. 순간적으로 말이 잘 안 나와요. 혹은 그러니까 우리가 5번 무시하고 서둘러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겠죠. 또는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아! 하고 또는 어르신들한테 어머! 이 어르신 미쳤나봐! 라고 하면서 속어를, 비속어를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가장 프로페셔널한 자세는요.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땡땡땡 어르신 제가 그렇게는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은 해드릴 수가 없겠네요. 라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나요? 네, 성희롱 대처 방안 중 시설장이 해야 될 것과 요양보호사의 대처 파트로 있었는데 요양보호사의 대처 파트에 대한 문제였죠.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대처해요?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부분은 감정적 대응이 됐었겠죠? 그런 것들은 삼가하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담당자한테 보고해서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만일 그 성희롱이나 혹은 성폭행까지 심리적 치유 상담이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 전문기관을 방문해서 상담해서 도움을 받아야겠죠.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하고요. 대처 방법을 숙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준비하는 성희롱 성폭력 대처 지침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겠죠. 자,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세대 간 갈등을 조절하기 위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부모가 자녀에 대한 효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야 한다. 2.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기대와 의존감을 높여야 한다. 3. 노인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주어야 한다. 4. 부모와 자녀가 동등한 인격체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5. 자녀는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자, 정답은요. 세대 간의 갈등 문제 오랜만에 출제해봅니다. 이 중에 옳은 것은에 대한 문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좀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회 통념상 있을 법한 일이긴 한데 라는 식의 문장 구조들이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정답은 4번. 자녀가 부모와 동등한 인격체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나머지 한번 볼게요. 무조건적인 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것은 그닥 바람직하지 않아요. 서로 계속 기대하고 계속 의존감을 높이게 되면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겠죠. 그래서 아니에요. 노인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 자꾸 의존적이 되겠죠. 자녀는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물론 동거하면서 예전처럼 부모를 부양해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한 20쪽에 나와 있던 내용 따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노인 부양의 해결 방안으로 4가지가 교재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와 가족의 협력, 두 번째는 세대 간의 갈등 조절, 세 번째는 노인의 개인적 대처, 네 번째는 노인 복지 정책의 강화였어요. 그중 우리 문제에 나온 건 2번이었죠?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상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를 발전시킨 데에는 우리 과거 부모 세대가 이룩한 성과임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의미로 사회적 부양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금 낸 거 다 노인들이 다 써. 이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인식, 사회적 부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노인장교양보험 제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용해서요.
세대 간의 위험을 좀 분산시키는 역할을 국가가 했습니다. 물론 소득 재분배의 역할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뭘 원해요? 세대를 통합하기를 원하고 있죠.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상호 존중이 있어야 되고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서요.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사회통합을 달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노인 부양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앞에 예시를 보시면요. 무조건적인 희생, 무조건적인 도움, 무조건적인 의존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그닥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하고 가시기 바랄게요. 네, 그래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노인의 여가활동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단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노인의 수준보다 약간 어려워서 인지를 자극해야 한다. 3번. 대상자가 어떤 여가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4번. 개개인의 성격, 선호보다는 단체의 선호를 확인한다. 5번.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다. 자, 정답은요. 노인의 여가활동 돕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정답으로 옳은 것은 네, 3번이죠. 이 노인인 대상자가 어떤 여가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단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는 개별적으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거고 노인의 수준보다 약간 어려운 내용보다는 수준에 맞춰서 인지 자극을 해야 될 거고요. 개개인의 성격, 선호보다는 단체 선호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1번과 비슷하죠? 개개인의 성격, 선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게 아니죠.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해야겠습니다. 언제나 대상자의 욕구가 가장 우선이라는 거. 이거 우리 표준교재 414쪽 그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노인의 여가활동 돕기라는 쪽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를 위해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사실상 어렵지 않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 중요하겠죠, 그쵸? 그리고 대상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 대상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여가에 참여하려면요. 동기부여뿐만이 아니라 대상자가 좋아하는 거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문제에서 보면은 대상자가 여가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나온 겁니다. 자, 대상자 욕구에 맞는 이라는 말이 흥미가 있는 이라는 말이 되겠죠? 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에서도 가능한 한 단체보다는 개인의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좀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사실상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자,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이나 상태에 맞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맞습니다.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자의 성격이나 선호, 개인적 차이를 고려해서 지원해야 되고 대상자에게 여가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냥 무작정 이거 하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걸으세요. 이거 하세요.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색깔 그리세요가 아니라 이분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상 너무나 중요한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좀 같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번 문제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표준 장기이용 계획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급여의 종류와 횟수가 기록되어 있다. 2.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설명이 포함된다. 3. 장교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이 포함된다. 4. 인적사항과 장교양 등급이 기록되어 있다. 5. 유효기간이 기록되어 있다. 자, 헷갈릴 법한 문제입니다. 표준 장기이용 계획서를 보셨다면은 좀 나으실 수 있지만 한번 문제 정답을 볼게요. 옳은 것은을 찾는 거죠. 정답은요. 1번이래요. 급여의 종류와 횟수가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런데 사실상 그러면은 표준 장기이용 계획서 다른 내용은 전혀 아닌가? 선생님들 중에서 이 문제 틀리신 분들 꽤나 많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인증서랑 같이 좀 연결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설명이 포함된다. 자, 인정서 먼저 볼게요.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이시죠? 그럼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도 한번 볼게요. 물론 인정서에 선생님들 책을 보시면요. 인정서 설명에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표현합니다. 라고 적혀 있긴 합니다. 자,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도 볼게요.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도 보면요. 사실요. 밑에 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없지만 그 장기요양 필요 내용이라고 해서 조금 적혀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헷갈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도 있고 그리고 인정서에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졌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제 학생이 따로 와서 질의했던 문제라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급여의 종류와 횟수가 기록되어 있다. 사실상 급여의 종류와 횟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 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인증서에는요. 급여의 종류와 횟수가 그 어디에도 없어요. 하지만 표준 장기이용 계획서에는요. 여기 보이시죠? 급여의 종류와 횟수가 여기 딱 있습니다. 몇 회? 주 5회, 주 3회, 180분 서비스, 120분 서비스라고 이게 딱 적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의 종류와 횟수는 표준 장기이용 계획서에 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1번이 표준 장기이용 계획서의 설명이구나 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밑에도요. 사실상 선생님들이 헷갈리게 할 만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3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안내사항이 포함된다 라고 했는데 안내사항은요.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장기요양 인증서에만 있습니다. 안내사항 기억하세요. 제가 이게 그림이 너무 커서 반만 가져왔기 때문에 원래는 이 안내사항 밑에 글자가 쫙 적혀 있어요. 밑에 막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부분도 같이 감안하시고 교재 44쪽을 한번 보시면서 또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4번 인적사항과 장교양 등급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 양쪽 다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인정서, 인적사항 있죠? 그쵸? 그리고 등급 있습니다. 표준장기이용 계획서 볼게요. 인적사항 있죠? 그리고 등급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선생님들을 헷갈리게 했을 수 있겠죠. 자, 5번 볼게요. 유효기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도 양쪽에 다 있습니다. 볼게요. 유효기간, 그쵸, 기록돼 있죠?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인정유효기간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다르다라고 생각해야 될 거는 등급에 대한 돈 얘기, 본인 부담률 얘기, 부담률, 돈에 대한 얘기, 우리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있다. 머니에 대해서 머니에 대한 얘기,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있다. 선생님들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떤 거요? 종류와 횟수에 대한 얘기 표준장기이용계획서만 있다. 요것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수급자에 대한 안내사항은 어디에만 있었어요? 요거는 네, 인증서에만 있다. 인정서에만 있다. 요거 꼭 따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쉬우면서도 틀릴 법한 그런 문제예요. 헷갈리다고 얘기하셨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번 문제 넘어갈게요. 세면 자체를 거부하는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안은 스스로 세면을 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2.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한다. 3. 강제로 세면장으로 데리고 가 닦아준다. 4. 세면을 하면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협상한다. 5.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등 거부감이 없는 수단을 취한다. 자, 정답은요. 세면 자체를 거부하는 대상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정답은 5번입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등 일단 거부감이 좀 없는 그런 수단을 활용해야 되죠. 이때 우리의 올바른 대처 방안은 이랬어요. 이게 교재 어디 있냐면요. 한 51쪽쯤에 있는데 이 문제죠. 두 번째, 세면 자체를 거부한다. 이 내용은 신체활동 지원에 대한 얘기 중에 그 중에 대처 방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면 자체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해요? 세면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서 시도해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등 거부감이 없는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 여기 대처 2번이 답으로 나왔죠. 3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가져오는 김에 같이 가져왔어요. 얼굴을 씻지 않고 물만 묻히거나 물을 가지고 장난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세면을 먼저 하고 대상자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자고 유도하며 세면을 시도하거나 혹은 저는 2번 방법을 더 좋아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먼저 세면 시범을 보이면서요. 대상자랑 같이 씻는 거 이거 되게 바람직하죠. 얼굴 씻는 거는 선생님들 그닥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얼굴을 이렇게 씻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대상자와 같이 씻으면은 대상자들이 거부감 없이 세면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업무 보고의 중요성으로 옳은 것은 1. 사고 시 신속한 출동을 할 수 있다. 2. 사고 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3. 보다 나은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타 전문직과 경쟁에 유리할 수 있다. 5. 주관적 견해를 말할 수 있다. 자, 정답은요. 바로 들어갈게요. 네, 보다 나은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요, 여러분들 교재 436쪽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업무보고의 중요성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보다 나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하죠. 다른 거는 왜 맞는 것 같은데 틀릴까 살펴보면요. 우리가 출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고에 대응을 할 수는 있겠죠. 피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최소화할 수는 있겠죠. 타전문직과 경쟁, 타전문직과는 언제나 협조하고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유지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관적인 견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이거는 업무 보고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는 그런 보고가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문제 다 풀어보았어요. 어떻게 조금 헷갈리는 것도 있고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문제들로 여러분들과 시험 준비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모모동의 심원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